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간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홍창희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AI, 그거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인데요.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이에요. AI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고, AI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조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정리를 맞춰 놓은 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AI란 AI의 분야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취업 분야, 그리고 그를 위한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우선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AI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AI라는 단어는 이렇게 기계나 프로그램을 인간처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기법을 요즘엔 되게 포괄해서 말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기법들을 포괄하는 걸 볼 수 있죠. 어, 여기서 머신러닝이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말 초기 단계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만든 기법이 머신러닝인데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엔 그분들 성능에 그분들의 기대보다 미치지 못해서 성능이 기계를 학습시킨다. 즉 머신러닝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라고 합니다. 어, 그 사진 보면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머신러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법이 딥러닝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선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AI의 분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사진이 데이터가 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간단한 분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면 두 기법은 동일하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값으로 이게 차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돼요. 뭐 특성으로는 뭐 이거의 너비, 높이 뭐 등등 되게 많은 특성들이 있겠죠. 근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의 개입 여부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각각의 특성 값이 어느 정도일 때 차이다라는 설정을 인간이 일일이 해줘야 돼요.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모델이 알아서 그 특성을 학습합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딥러닝은 층이 훨씬 뭐 깊다 뭐 등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더 발전된 한 분야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딥러닝은 되게 정말 여러 가지 분야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왔고 현재도 활발하게 잘 쓰이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 분야로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은 그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 강화학습은 벌과 보상, 즉 채찍과 당근처럼 이런 개념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모델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방식이죠. 어, 이 영상은 AI한테 걷는 법을 학습시킨 영상인데 아마 윤일동 교수님의 기계학습 수업 들으시는 분이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처음에 이렇게 다 태어난 아이 같은 AI가 세상에 던져져요. 근데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 타겟 지점, 저기 초록색이 타겟 지점이에요.
타겟 지점에 가까이 갈수록 상을 주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음, 되게 이상하게 기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저희가 바란 건 이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걸 학습시키기 위했기 때문에 기어가는 걸 고치기 위해서 보시면 땅에 넘어지면 벌을, 그리고 발로 서 있으면 상을 주기로 저희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 결과 보시면 제법 사람처럼 걸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결국 가다가 어찌됐든 타겟에 닿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쨌든 이렇게 수만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엔 어, 아이고, 진짜 사람처럼 잘 걷는 걸 보실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타이까지 가게 됩니다. 어, 되게 학습하는 방식이 진짜 실패 후 깨닫는 인간의 모습과 닮아서 좀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강학습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으로 아, 아까까지는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야를 나눴다면 이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이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죠.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AI의 귀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인간의 텍스트나 음성, 즉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분야예요. 어, 요즘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그 LLM, Large Language 모델도 이 자연어 처리에서 파생된 분야고, 이따 얘기 드릴 생성형 AI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AI의 눈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은 그 컴퓨터가 이미지와 비디오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분야이고요. 이 컴퓨터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근에 그 영상 생성 모델도 최근에 많은 이목을 끌었었죠. 그 다음으로 이 멀티모달 AI. 이 멀티모달 AI는 최근에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티 모달에서 모달이란 모달리티를 말하고, 이 모달리티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 입력 데이터의 양식을 말해요. 즉, 그 멀티 모달은 여러 가지 양식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의 데이터 양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음성, 생체 신호, 라이다 센서 데이터 등등 되게 다양한 입력 방식이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가 바탕인 LLM, 컴퓨터 비전이 바탕인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 등이 있는데, LLM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챗GPT이죠. 그리고 아마 저 영상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른쪽 저 아저씨는 그 오픈 AI사에서 만든 영상 생성 모델 소라가 만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즉 가짜죠. 근데 보면 되게 퀄리티가 좋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한 뒤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분야들은 각각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분야들이 아니라 서로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분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씀드린 순서대로 발전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으로 내가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냐? 취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즘 AI 개발자라고 불리죠. 네,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입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그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훈련하고 최적화까지 해서 실무에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되게 뭐 초반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배포까지 담당하고요. 어, 되게 대규모 데이터와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로 하겠죠. 이 직업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LLM과 비전 주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고를 찾다 보니까 뭐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라는 뭐 채용 공고도 있긴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확실히 그 요즘 LLM이 인기가 많은지 LLM 채용 공고들이 되게 꽤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론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AI에서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가져온 채용 공고는 다들 좋아하시는 배민에서 올라온 공고인데요. 배민을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뭘 먹으면 좋을지 그 사용자에 따라서 추천 항목으로 위로 먼저 올라오는 가게들을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런 추천 시스템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담당하는 직업이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AI 연구원이 있는데 이건 뭐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어, 이론을 연구하는 직업이고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각 기업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한국과학기술원 이런 정부가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해주는 기관들을 말하고요. 하는 일은 뭐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등 특정한 AI 기술을 되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문들을 발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AI 관련 직들은 최소 석사 이상, 네, 대학원 졸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트캠프라든지 뭐 여러 교육 시스템이 생겨서 학부생들도 뭐 취업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지만 많은 채용 공고들과 그 후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석사 졸업이 최소 조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대학원 진학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 돼요. 뭐 이 과정에서 랩실을 서치하고 뭐 그 랩실에서 작성된 논문을 찾아봐도 좋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분야를 찾으면 가장 좋겠죠. 그 뒤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랩실 분위기나 그 랩실의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고. 어쨌든 그 가고 싶은 연구실을 찾았다면 우선은 인턴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잘 없고 우선 인턴으로 들어간 뒤에 교수님과 안면을 쌓고 거기서 본인이 적절한 성과를 보이면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러려면 교수님께 첫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컨택이라고 하죠.
CV는 뭐 커리큘럼 비테라는 라틴어로 그냥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 CV를 첨부해서 최대한 공손히 열성을 다해서 교수님께 보내면 대부분 답장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다들 너무 바쁘셔서. 그래도 좋은 기회가 돼서 컨택에 성공하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도 또 대학원 자체에서 보는 시험을 통과해야 결국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성공해서 대학원생으로 몇 년간 고생하고 졸업하면 이제서야 원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예. 예, 아마 이쯤이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원에 갈 겁니다. 예, 대학원과 행복한 삶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보려고 해요. 뭐,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의료 진단 모델 연구입니다. 예, 멀티모달은 그냥 제가 가고 싶은 연구실에 적혀 있길래 그냥 곁들여 봤고요. 보시면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멋져 보여서 연구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 조금 TMI일 수 있지만, 저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누나가 재작년에 좀 아팠어요. 조금 늦게 암을 발견해서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되게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저희 누나가 통증이 조금 있었을 때, 그 본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분께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기가를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암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때는 되게 그 의사한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 뒤에 누나가 성공적으로 치료 잘 받고 난 뒤에, 최근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인간은 원래 불확실한 존재니까, 인간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오진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AI로 암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작은 병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의 상용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엄청 엄청 어려울 거란 건 사실이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 달을 향해 쏴라. 빗 맞추더라도 별에 닿을 테니. 네. 방향만 맞다면 목표를 높게 잡고 달려가다 보면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성과는 어쨌든 저에게 큰 가치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걸 끝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꼰대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